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피타백 1회차 해설 보건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단체, 사업자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무엇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해당 정답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해당 문제는 신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조금 내용을 보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기만기 교재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부터 공정안전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을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을 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기방위 교재를 보시면은 공정안전보고서에 관련된 파트로 따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답안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평가서, 3번 안전운전계획, 4번 비상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 뭐냐? 공공안비라는 암기법으로 외웁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시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내용 보시죠.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교육이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왔네요. 나에서 뭐뭐는 2시간 이상 나왔습니다. 자, 뭐뭐는 2시간 이상은 뭐다? 이거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자, 이어서 8시간 이상이 나왔어요. 8시간 이상은 우리가 무조건 지금 이제 신입 교육자가 채용이 되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교육은 뭘까요? 이거는 채용 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특별교육 내용 나왔네요.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로 내용. 최초 작업 전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몇 개월 이내? 이거는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어서 4번.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일 경우 이건 몇 시간 이상? 이거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당 표가 있습니다. 해당 표는 신기방기 교재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해당 그림을 보고 표시하는 부분에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표는 일단 저희 신기방기 교재에 있는 표이고요. 그 해당 문제는 뭐냐면 안전모에 대한 부분에서 부분적인 명칭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25년 1회차에서 뭘 물어봤냐면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7번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표현해드린다면 1번, 오체, 2번, 머리 받침끈, 그리고 3번, 머리 고정대, 그리고 7번, 충격 흡수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7의 내용을 썼으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표는 신기방기 교재를 보시고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무부하 상태에서 지게차를 2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는 몇 % 이내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 계산식을 알아야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참 희한하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냐면 작업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필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좀 설명해 드린다면 요즘에 나오는 신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보통 시험 전까지는 필답이 올인합니다. 필답이 올인해요. 그렇게 하고 시험이 필답 시험 뒤에 일주일 혹은 2주 뒤에 작업형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답에 올인을 하는 부분을 이거는 결국엔 출제자가 파고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필답만 보고 있으니까 작업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를 필답으로 가져온다면 그러면 이거는 신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못 맞추겠지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틀리라고 되는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필답도 공부하고 작업형도 공부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직 1 더하기 1은 2라고 예를 들었을 때 1 더하기 1은 2 덧셈이랑 뺄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면 과연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답에 먼저 올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업형을 동반해서 같이 동시에 해봐라. 그렇게는 저는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필답에 올인해야 한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을 먼저 보시죠. 자, 공식은, 자, 표현해 드릴게요. 15 더하기 1.1V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계산풀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풀이. 그럼 15 더하기 1.1. 여기서 나와 있죠. 20kg per hour 되어 있죠. 그럼 1.1 곱하기 20입니다. 그럼 뭐냐? 15 더하기 가로 열고 1.1 곱하기 20 가로 닫으면 이건 뭐가 나온다? 3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게 뭐냐면 이내여야 하는지 계산하셔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내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계산에 이거는 답안지 자체에 나와 있었다고 하니까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여기서 안내 표시 4개를 골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보기 보시죠. 첫 번째 들것, 두 번째 세안장치, 세 번째 좌측 비상구, 네 번째 비상용 기구, 그 다섯 번째 위험 장소, 여섯 번째 방사성 물질, 그리고 7번 안전화, 그 8번 성면 해체 장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 들것이 되는 거고요. 그 2번 세안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3번 좌측 비상구가 되는 거고요. 그 4번 비상용 기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라 쓰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골라 쓰시오 혹은 모두 쓰시오 이런 거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하나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일단 아래에 바로 안전보건 표지 보시죠. 자, 안전보건 표지에 첫 번째 녹십자 표지, 그 두 번째 응급구호 표지, 그 세 번째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그리고 비상구, 그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전보건 표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필기를 접할 때는 그냥 뭐 대충 외우고 넘어갔죠. 그러나 실기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다 외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자료를 알려드릴게요. 저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는 어느 누구나 카페만 가입하면 공짜입니다. 그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딱 3번만 써보세요. 3번만 써보면 안전보건 표지에 있는 내용 싹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는데, 자, 해당 문제 최다 빈출입니다. 근데 최다 빈출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이게 지금까지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지금 14번째 나왔습니다. 10년치 기준에서 14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2번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번 연결 재료 및 연결 청불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래서 보통 암기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암기법 일단 써드릴게요. 손발 연기해로. 손발 연기해라고 보통 외우는데, 자, 여기서 제가 추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외워요. 이 해당 문제는.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조건이 주어지겠죠. 뭐 손잡이의 탈락 여부 제외.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3가지가 아니라 5가지를 쓴다고 얘기해 볼게요. 오를 새로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손잡이의 탈락 여부를 삭제를 해야겠죠. 이 답안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외워야 하는 게 발연기해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는 무조건 6가지를 외운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6가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다 빈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최다 빈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6가지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발 연기해 로로 외우자라고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6번째 로는 루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 노동간서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주 나옵니다. 해당 문제. 자, 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1번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번 조치 및 전망입니다. 혹시 이거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가 아니고 4가지라고 뜨는 경우 있어요. 4가지.
네 가지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줄이면 됩니다. 발생 기호 하나 쓰고요. 피해상 하나 쓰고 조치 쓰고 전망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근로자가 작업 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반을 정비하려고 덮개를 제거하고 저속으로 놓은 후 주유를 하던 중에 오른손이 기어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물어봤네요. 기인물 물어봤고요. 가해물,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 물어봤습니다. 자, 기인물. 기인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기인물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인입니다, 원인. 가해물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가해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죠. 우리 읽어보죠. 근로자가 작업 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반을 정비하라고 덮개를 제거하고 저속으로 넣은 후에 주유를 하던 중에 오른손이 기어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답니다. 자, 여기서 원인이겠죠. 원인은 여러분들 선반이 되는 거겠죠. 자, 가해물. 가해자라고 했죠. 뭐에 끼었죠? 여기 나와있죠. 오른손 기어에 끼어. 그렇기 때문에 가해물은 가해자, 즉 기어가 되는 거고요. 자, 불안정한 행동. 자, 불안정한 행동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이거 읽어보면 아시게 될 건데, 근로자가 작업 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선반을 정비하라고 덮개를 제거하고 저속으로 놓은 후에 주유를 하던 중에 오른손이 기어에 끼어 손가락에 절단당했다 했죠. 자, 중요한 거 뭐냐면 불안전한 행동은 기계를 정비하기 전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불안전한 행동이죠. 우리가 기계를 정비할 때 무조건 기계 운전을 꺼야 한다라는 거는 명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위험물의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 설비의 종류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1번.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2번.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번. 가열시키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 운전되는 설비. 4번,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이어서 5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마지막 6번, 가열로 또는 가열기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쓰면 되는데 제가 만약 쓴다고 한다면 1번 쓸 것 같고요. 2번, 그 마지막 6번 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짧은 게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11번. 역하 방지기 성능 시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역시나 이것도 자주 나오면 이것도 약간 최다빈출입니다. 최다빈출. 자,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영역 기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1번 역하 방지 시험. 또 역류 방지 시험. 그 기밀 시험. 내압 시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 기내라고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알맞은 순서대로 그것이라고 나오는데, 자,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표를 아셔야 합니다. 해당 표는 신기반기 교재 표가 있습니다. 그 해당 표를 보시고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바로 답안 알려드릴게요. 1번. EXE는요, 안전증 방폭 구조고요. 자, EXD, 내디라고 외우는데, 내압 방폭 구조. 그리고 특S라고 외우거든요. 특S, 그렇게 S는 특수 방폭 구조. EXQ, 충Q라고 외우는데 충전 방폭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X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그것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압 방폭 구조에 대해서 요 방폭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 해당 표를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표 암기. 그런데 조금만 써보면 됩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제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제가 지필해 놓았으니까 책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맞게 아래의 보기의 기호로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버드 학파 5단계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필기에 나오던 내용이에요. 원래 필기 전형 문제였는데 이번에 신출 겸해서 나왔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필기에서 잘 해놓으신 분은 이 문제 봤을 때 바로 생각났을 건데
필기를 좀 게을리 하신 분은 이 문제 나왔으면 아마 틀렸겠죠. 일단 신출이긴 합니다. 자, 1번 보시죠. 자, 기억, 교시한다. 니은, 연합한다. 3번, 총괄시킨다. 4번, 응용시킨다. 미음, 준비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 제가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암기법은 준, 교, 연, 통, 응입니다. 자, 중교 연총응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 번 더 지우고 다시 확인해보죠. 자, 1번 준비를 시킨다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답은 미음이 되는 거고요. 교 있죠. 기억에 교가 있네요. 교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연합한다 내용이 있네요. 니은에. 그러면 니은이 되는 거겠네요. 미음, 기억, 니은. 마지막 총괄시킨다. 디귿이겠죠. 그러면 디귿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응용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되는 거죠. 순서는 미음, 기응, 니은, 디귿, 리을. 근데 암기법은 중교, 연총, 응이라고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25년 필답형 1회차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보건 영상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회차부터는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보실 건데, 이제는 저 촬영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많으셔서, 마이크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를 바꿔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듣기 편하시게 오디오로 해서 조금 더 매끄러운 음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바꿨고, 많은 준비를 하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필답형 2회차 해설 보건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방진 마스크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단 형식을 기재할 것. 자, 이 문제는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이번 최근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일단 보시죠. 자, 학대답이 1번. 자, 일단 해당 문제의 방진 마스크를 일단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얼굴을 보시면 이 전체로 지금 안 감싸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면형이 되는 거예요. 반면형. 자, 이어서 앞에 여과제 있죠. 지금 여과제가 딱 붙어 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직결이 되는 거예요. 직결. 자,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직결식 반면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잠시 패스를 하고요. 자, 3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3번. 자, 일단 먼저 얼굴을 보시죠. 얼굴을 딱 보니까 역시 이것도 반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형이 되는 거죠. 반면형. 자, 그리고 여기서 여과제 보시죠. 지금 여과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뭔가 간이 하나 있죠. 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격리식 반면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표현한다면 답은 격리식 반면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4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굴을 보면 전체로 안 덮어졌고 반만 덮어졌죠. 역시나 이것도 반면형이겠네요. 반면형. 자, 그 앞에 여과제 보시죠. 지금 여과제가 딱 붙어 있죠. 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결이 되는 거죠. 직결. 이걸 표현한다면 직결식 반면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2번 패스했죠. 자, 2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 우리가 봤을 때 2번 지금 보면 얼굴을 보시면 일단 반면형인 것 같죠? 반면형이고 지금 이거는 여과제가 어디 붙어 있는지가 뭔가 확실하게 안 보이죠. 자, 이거는 제가 먼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답안은 앞면부 여과식입니다. 자, 앞면부 여과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앞면부 여과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장에서 쓰는 방진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방진 마스크를 보통 쓰실 때 이 마스크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2급 530 앞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보는 그림과 사진의 상태가 동일하죠. 그리고 착용한 실제로 우리 현장에 있는 작업하시는 반장님께 쓰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은 확실하게 똑같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좀 틀리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앞면부 여과식으로 표현합니다. 앞면부 여과식. 우리가 이 해당 그림을 보고 답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해당 그림에 대한 포인트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면부 여과식은 다른 거랑 좀 별도로 이거는 현장에서 쓰고 있고 또 다른 거는 뭐 직결식 반면형, 격리식 반면형 이런 식이겠지만 희한하게 앞면부 여과식만 조금 틀리게 외울 수 있다라고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뭐뭐의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자주 나왔던 문제긴 한데요. 답안 알려드리면 이건 일단 1.05배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희 쇼츠 영상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 제가 푸바완기법이라고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푸바완기법. 푸바완기법 보시면 되고 굳이 푸바완기법 아니고도 본인들이 바로 외우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답을 알려드릴게요. 1번 갱폼, 2번 슬립폼, 3번 클라이밍 폼, 4번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찌 보면 갱슬클터, 막 갱슬터클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법대로 외우시면 되고 푸바 암기법 조금 더 재미나게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푸바 암기법 쇼츠를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시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정기교육.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한다 됐죠.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반기 몇 시간이다? 이거는 6시간 이상입니다. 이어서 2번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몇 시간 이상? 이거는 1시간 이상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3번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관리감독자는 몇 시간 이상인가? 이거는 2시간 이상입니다. 자, 지금 짠하고 아래에 표가 나왔습니다. 아래의 표를 지금 보시고 결국에 이 내용의 표는 여러분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교육시간 관련해서는 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표를 꼭 암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로봇 문제 참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로봇 문제는 보통 처음 설명드릴게요. 3 플러스 1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있고 또 플러스로 1개가 더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나 교재에 지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해당 로봇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에 대한 답안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암기법 외매제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보시면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메뉴 플레이트의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외매제로 통일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로봇에 관련된 문제 여러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기반기 교재를 보시면 신기반기 교재에는 해당 카테고리대로 로봇에 관련된 문제를 쫙 묶어놨습니다.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신다면 이 로봇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참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보시면 1번 크레인 그리고 가로를 열고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번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3번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을 한다. 그 4번 곤돌라 그리고 5번 승강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리곤승이가 크리티컬 터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리프트가 되는 거고요. 곤돌라가 되는 거예요. 승강기가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되는 거고요. 리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외워야겠죠. 리는 가로를 열고 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동식 크레인이 된다. 그래서 리건승이가 크리티컬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가로의 내용을 외워야 하나요? 라고 올라오거든요. 자, 이 가로의 내용은 요즘에 이 가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험을 걸지 말고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3가지로 쓰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좀 지우고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3가지를 쓰라고 했다면은 어찌 보면 가로가 없는 내용,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를 쓰시면 가장 안전한 답안이 하겠죠. 근데 만약에 4가지 혹은 5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크레인의 가로의 내용과 리프트의 가로의 내용은 전부 다 적어주셔야 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의 선임, 가로를 열고 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되거나 채용된 후 몇 개월, 누구라죠? 이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매 몇 년마다 이거는 2년이 되는 날을 기준하여 전후 몇 개월 사이에 이거는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보수교육은 자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처음에 최초 교육을 받고 나서 안전관리자 최초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쪽으로 보수교육도 있고 뭐 기본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여러분들 가태료가 나옵니다.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호구안전인증고시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원래는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작업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작업형에 나오는 내용이 필답형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출제자들이 파고든다라는 거죠. 자, 출제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 전까지는 필답이 올인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필답이 올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업형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출제자가 파고든 거고, 그럼 이런 질문 들었었죠. 그럼 공부할 때 작업형을 같이 공부해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아직 필답도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작업형까지 같이 본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양이 많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필답에 올인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A2종 및 AB2종의 간통거리는 몇 밀리다? 이거는 9.5mm 이하이고요. 그 AB종의 간통거리는 몇 밀리 이하? 이거는 11.1mm 이하이고요. 이어서 3번 충격 흡수성 최고 전달 충격력은 몇 뉴턴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거는 4,450뉴턴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 누설되는 충전 교류는 몇 mA 이하여야 함? 이거는 10mA 이하여야 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단위입니다, 단위. 자, 지금 제가 답안을 지금 중복적으로 지금 보시면 단위를 중복적으로 제가 적어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컷 공부해놓고 단위 안 쓰면 틀린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단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숫자만 적으면 되겠지만 만약 단위가 없었다. 단위가 없다면 단위를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이해되셨죠? 왜? 이게 9.5cm인지 11.1cm인지 뭐 4,450m인지 뭐 예를 들어 10N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단위가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숫자만 외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뭘 상황이 벌어지냐면 낭패를 보십니다. 낭패. 실컷 공부하고 틀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단위에 대한 부분을 꼭 같이 동반해서 외워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1번. 폭은 몇 cm 이상으로 할 것? 이거는 3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이어서 2번.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부터 몇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이거는 60cm입니다.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이어서 3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뭘 설치할 것? 이거는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렇게 30, 60 계단참을 라고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 보통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이걸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보통 단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는 무조건 단답보다는 서술형도 꼭 암기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희한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자, 보시죠. 압력 용기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자, 이거는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몇 년? 이거는 2년마다입니다. 2년마다 해야 하고요. 점검을.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 용기는 이거는 몇 년마다 실시한다? 이거는 4년마다입니다. 4년마다.
제가 이거 건설업이랑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건설업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자, 건설업이 왜 6개월이냐면 보통 이런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제조공장은 공장을 지어진 데서 계속 업무를 하죠. 계속적 업무를 하죠. 근데 건설업은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막 자이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뭐 롯데캐슬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기계 보면 2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걸 아파트 다 짓고 나면 건설회사들은 철수를 하게 되겠죠. 철수를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 기준은 6개월이 되는 거라고 제가 앞전에 항상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계산문제 나왔네요. 자, 보시죠. 자, 프로판 80 볼륨 퍼센트, 부탄 15 볼륨 퍼센트, 메탄 5 볼륨 퍼센트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를 계산하시오. 다 조건 줬네. 단 프로판, 부탄, 메탄의 폭발 한계의 값은 각각 5, 3, 2.1 볼륨 퍼센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이건 공식을 아셔야겠죠. 자, 폭발 범위 및 폭발 한계 및 폭발 상한계 계산은 L분의 100입니다. L분의 100. L분의 100에 L1분의 V1, L2분의 V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100, 지금 L에 대한 부분을 밑으로 빼야겠죠. 그래서 100을 밑으로 뺀다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L1분의 V1분의 100, L2분의 V2분의 100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공식을 알고 나서 우리가 식을 대입해보죠.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판 80 볼륨 퍼센트이고요. 그리고 폭발 한계 값은 5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5분의 80이 되는 거예요. 5분의 80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똑같습니다. 부탄 15 볼륨 퍼센트, 그 부탄의 폭발 한계 값은 3 볼륨 퍼센트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5. 마찬가지입니다. 메탄 5 볼륨 퍼센트, 그리고 폭발 한계 값은 2.2 볼륨 퍼센트죠. 그렇기 때문에 2.1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공용 계산기로 해서 푸신다면 4.28 볼륨 퍼센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해당 문제가 처음에 보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서 확대해 드릴게요. 해당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왜? 해당 공식을 보고 여기에 결국에는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입만. 대입만 시키면 이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보통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어느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 공식에 대입만 시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자 A,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좋은 지도. 그 B, 건강 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C. 작업장 내에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계산에 관한 보좌 및 좋은 지도. D. 작업장의 정리 정도 및 통도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E.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의 총괄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거든요. 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공통 업무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주어진 대로. 자, 이거는 뭐냐면 A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좋은 지도라고 들어가시고, 이거는 A가 되는 거고, 답안이. 자, 2번,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물어봤죠. 자, 관리감독자의 업무. 나와 있는 D겠죠.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에 대한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D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물어봤거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의 총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E가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문제는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 물어본 문제인데, 자, 식립암기 교재는 특이한 게 있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식립암기 교재를 보시고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쉬운 문제 나왔네요. 하임리히가 제시한 재해 예방의 4대 원칙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거 쉽게 되기 때문에 바로 풀어드릴게요.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2번, 손실 우연의 원칙. 3번, 원인 연계의 원칙. 4번, 대책 선정의 원칙. 해서 이렇게 4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년 필답형 2회차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보건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2025년 필답형 2회차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점수대가 많이 높게 나왔다라고 저도 예상되는 회차입니다. 여러분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보기의 내용과 같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나왔습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답은 다 아시겠죠? 벌써 지금 보기에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자, 답 보시죠. 답은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적어드릴게요. 2024년부터 자, 공정안전보고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고 산업안전기사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안전보고서 관련된 내용의 파트로 해서 다시 더 묶어놨거든요. 교재를 보시면 해당 내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자주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해당 보기에서 알맞은 방호장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기계기구. 예초기 나왔습니다. 자, 예초기의 방호장치명 바로 보시죠. 날 접촉 예방장치고요. 자, 두 번째. 원심기 나왔습니다. 자, 원심기. 뭔가 둥글다는 생각이 들죠? 자, 답은 해전체 접촉 예방장치. 그리고 세 번째.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보시죠. 자, 이거는 압력 방출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속 절단기, 뭔가 절단하겠죠. 자, 금속 절단기는 똑같습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 예초기하고 방호 장치명이 똑같죠. 자, 해당 내용도 물론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지상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 중에서 전격 하중의 정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전격 하중. 이건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크레인의 건상 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즉 훅, 크랩 또는 버킷 등에 대해서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입니다. 크레인에 걸리는 하중 중에서 전격 하중이 정의거든요. 이 내용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고 중간식 다 나오면 바로 쓰시게 바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호구안전인증고지상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 및 정화톡 외부 색상별 구분 관련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보기 나왔네요. 자, 종류 유기화학물용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가스 시클로엑산, 디메틸에틸, 이소부탄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유기화학물용에 대해서 제 암기법을 해드리거든요. 전 CD라고 합니다. CDE. 그러면 CD 앞글자를 따서 바로 쭉 쓰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표지색 지금 물어봤네요. 표지색은 뭐냐면 갈색입니다. 유기화학물용은 갈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암모니아용 나왔습니다. 시험가스 똑같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그 표지색은 뭐다? 이거는 녹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해당 보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당 참고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해당 참고표는 교재에도 집필되어 있으니 해당 교재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작업형도 나올 수 있다. 작업형도 유사한 형태가 나옵니다. 유사한 형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고지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장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용접기의 주 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 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 측에 무부하 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해당 장치는 뭐다?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용접기 나오면 바로 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전기의 주 접점이 폐로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닫힐 때까지 시간. 자, 이거는 뭐다? 시동 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 측에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 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이건 뭐다? 이건 지동 시간입니다. 시동 시간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동 시간. 자,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나 별표 1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아래 조건에 따른 연삭기의 원주 속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선 회전 속도가 몇 rpm 이하여야 하는가? 단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답안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조건 주어져 있는데 조건 외경 500mm 주어져 있고요. 급 정지거리 2000m/min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실시간 복원할 때는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답안 알려드렸는데, 자, 이건 해설을 조금 더
저 구체화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진 조건. 외경. D 물어봤죠? 500mm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0.5m랑 동일하죠. 그 0.5m로 변환시켜주고요. 원주 속도 V는 2000m/min 나왔습니다. 자, 사용 공식은 똑같습니다. RPM은 파이 D 분의 V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D 분의 V라는 거죠. 자, 그럼 RPM은 자, 파이 우리 흔히 말 3.14죠. 3.14. 근데 우리가 파이를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치면 바로 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3.14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14 곱하기 0.5 분의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면은 1273.239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답은 1273.24가 되겠죠. 왜? 9에서 반올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해당 문제는 처음 나왔던 형태의 계산식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봤으니까 26년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 주간 조건은 뭐냐면 외경이죠. 외경 500mm를 미터로 환산한다. 이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환산. 미터 환산해야지 정확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현직이 아니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관점이기 때문에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진행을 하고 있죠. 현직에 있다 보니. 자, 두 번째 특별교육 당연히 진행하겠죠. 세 번째 채용시 교육. 이건 당연히 하겠죠. 식미조는 바로 해야 하거든요. 자, 그 네 번째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혹시라도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용접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용접을 해야 돼. 그럼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죠. 작업 내용 변경. 거기에서 따라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건설업 가시면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것도 특히 또 이수증이랑 또 있죠. 이수증을 또 발급받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5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OFJT와 비교해 OJT의 장점을 보기에서 3가지를 골라 그 기호를 모두 쓰시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멘트가 나온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모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시죠. 첫 번째. OJT의 장점이죠.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이건 맞네요. 오케이. 이건 맞죠? 자, A 맞고. 자, 두 번째. 업무의 수행이 끊어지지 않는다. 역시나 이것도 맞네요. 업무의 수행이 끊어지지 않죠. OJT이기 때문에. 3번 C.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한다. 이건 아니죠. OJT. 우리가 직장에서 신규 직원이 오면 OJT 진행하죠. 그때 외부 전문 강사 부르나요?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D. 개인의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은 맞는데 조직적 훈련이죠. 조직적 훈련. 이거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별도의 훈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OJT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A랑 D를 보시면 좀 헷갈리세요. 개인애가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고 D 보고 이거 개인이네 하고 맞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은 조직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F가 이네요. 다수의 근로자가 참석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왜? 이건 OJT는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F. 훈련 효과를 보고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맞죠. 왜냐면 뭔가 1대1 가외하는 식이잖아요. 우리가 신입 직원 오면 OJT에서 한 명 붙이죠. 한 명 이제 우리가 선임자를 붙여서 그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하죠. 이것도 약간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를 많이 표현했죠. 우리 군대에 맞선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답은 A, B, F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정의에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해당 내용은 일단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대재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법령의 변경이 언제든 가능하다. 법령 변경이 언제든 가능.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재해는 결국엔 더 강화가 되었으면 강화가 되었지 절대 더 약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대재해는 더 강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관리자가 더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망자가 몇 인 이상 발생한 재해. 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었죠. 1인 이상. 한 명만 해도 중대재해입니다. 자, 몇 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자, 몇 개월의 요양? 이거는 3개월이죠. 3개월. 자, 마지막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인 이상, 이거는 10일입니다. 10일 이상 발생한 재해. 자, 해당 내용은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말하지만 이건 더 강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강화가 필요하다. 강화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강화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1인 3개월 10일이라고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혹시나 법령이 바뀌면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대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회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어서 지방고용노동간서회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심사해야 한다. 자, 이거는 15일입니다.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저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다른 현장에 있을 때 써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정말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며칠 이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에 가시면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하면 정말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경고 표지 중 흰 바탕, 검은색 혹은 빨간색 표지를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단,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 감인성 물질 경고는 제외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일단 우리가 바로 서술형 답안을 쓰는 거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경고 표지의 종류 나와 있죠. 자, 보시면 그림에서, 자, 우리가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흰 바탕에 검은색 혹은 빨간색 표지는 총 6개가 있죠. 총 6개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줘졌죠. 단, 발암성, 변이원성 등등에서 물질 경고는 제외한다. 저도 공부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안 알려졌습니다. 발암성, 변이원, 생집도 이거 잘 안 알려졌어요. 저도 그때 이거 외울 때 굉장히 애먹었던 경고 표지 종류로 생각이 나거든요. 다행히 이건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5가지 중에 3가지씩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답 인화성 물질 경고, 저 두 번째 산화성 물질 경고, 세 번째 폭발성 물질 경고, 네 번째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마지막 5번째 부식성 물질 경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고요. 자, 그리고 25년 필답형 3회차에 이게 있었죠. 표지가 아니고 표시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다 해서 저는 정답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표시인지 표지인지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힐,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를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건널다리를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이것도 그리고 작업형도 나옵니다. 작업형. 자, 정답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울. 세 번째, 슬리브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널다리 제외하라고 했지만 원래는 4가지에서 건널다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작업형 넘어가시면 무조건 나온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이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24년 2회차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고요.
산업안전기사의 신출로 나왔던 문제인데, 야, 요즘에 어떻게 문제 나냐면, 산업안전기사에 나왔던 신출이 산업기사에 나오고, 또 산업기사에 나왔던 신출이 또 산업안전기사의 신출로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산안기나 산안상기, 여유가 되신다면, 두 가지 과목의 영상만, 그러니까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과목에 대한 영상을 어느 정도 좀 보시면,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신출 나왔을 때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시겠죠. 자, 보시죠.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크레인이 되겠죠. 크레인. 자,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하물을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 하여 양중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호이스트입니다. 호이스트. 보통 호이스트는 어디에 있냐? 공장에 있습니다. 공장에. 그렇기 때문에 하물의 건상 및 횡행만 하는 거죠. 횡으로만 가는 거죠. 횡으로만. 왜?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25년 3회차는 크게 어렵게 생각됐던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한 문제는 계산 문제였죠. 계산 문제 말고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복원 영상을 보시고 또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26년도 1회차 그 26년도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